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사. 오늘은 암살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거 활동, 그리고 해방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추진했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저번에 소개했던 밀정에 비해서 이 영화가 훨씬 더 오락성이 강한 영화죠. 뭐 진지하고 무거운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영화인데, 김동파 배우인데 이분이 여기서 김구로 분했습니다. 조승우 씨가 또 김원봉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밀정할 때 소개했지만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눌 사이가 아닙니다. 절천지 원수예요. 어떻게 독립운동가들끼리 원수가 됩니까? 독립운동하면 다 친해야 되냐? 원수가 될 수도 있지. 이게 또 경영이 나옵니다. 우리 군도에서도 만들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 여기서는 인간 쓰레기로, 진짜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로 나옵니다. 정말 악덕 친일파고 지 이익을 위해서 딸까지 버리는 뭐 이런 놈으로 나옵니다. 지 마누라도 죽이고 쓰레기예요. 자, 여기 또 다른 쓰레기라 할까? 입체적인 캐릭터죠. 원래 민족운동가였고 의거 투쟁을 하다가 일제 모진 고문을 당한 다음에 밀정이 되어버린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는 이정재 씨. 이 사진 인상 깊죠.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키워드는, 이제 암살의 키워드는 한인애국단의 활동에 모티브를 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이정재 씨가 이러고 있는 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재판의 모습인데, 자, 배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친일파 청산시도,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야기하고 그 뒤에 해방 이후에 재헌국회 때 이승만 정부 초기 때 있었던 친일파 청산시도가 관련돼 있죠. 자,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임시정부는 1930년대 초반쯤에 극도의 침체기에 빠져 있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게 좀 덜 나오긴 하는데, 정말 김구 선생이 밥을 굶어요. 왜냐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23년 임시정부가 완전히 위축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금난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동가식 서거숙하면서 바보도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양반 좀 살이 찌는 체질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빈곤한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랬는데 임시정부가 살아나게 된 게 뭐예요? 1931년 한인애국단을 결성하고 이봉창이 1932년에 일왕에게 폭탄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한인애국단의 의도는 뭐냐면, 임시정부가 아직 살아있고 여러 가지 굵직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단체예요. 일본 왕한테 폭탄 던져버렸으니까 전 세계 신문 1면에 나와버렸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강대국의 지도자가 죽을 뻔했다? 신문 1면에 나오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핑계로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에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을 뺏어버리는데, 이게 상하이 사변인데, 이 이후로 반일 감정이 더 극에 달하게 돼요. 중국 내에서도. 이때 2번 타자로 윤봉길 선생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전승절 축하회를 열리고 있었고, 거기서 뭐 일본군 육군 대장, 또 일본 고위 사업자들, 친일 중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의거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작사를 내버렸죠. 그러니까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임시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도. 1억의 중국인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젊은 청년이 해냈다 하면서 장제스가 적극적으로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임시정부가 살아나요. 김구 선생님이 요랬다가 요때 윤봉길하고 같이 찍은 얼굴 보면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제 몸으로. 요 이후부터 우리가 아는 김구 선생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던 독립운동가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밀정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민족혁명당에 있던 지청천과 조소왕 같은 분들도 결국엔 김구한테 가게 된 게 다 한인애국단 의거 이후에 중국에서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임시정부가 잡게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가 임시정부의 그 피나는 투쟁, 또 여러 독립운동의 노력, 또 일본의 전쟁의 패망의 힘이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죠. 그리고 3년간의 미군 정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1948년. 그때 처음 구성된 국회였던 재헌국회가 당면했던 가장 중요한 재헌국회의 과제가 뭐였냐?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농지개혁입니다. 이건 1949년에 재헌국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자유전의 원칙,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원칙.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에 여러분 소작제는 불법입니다. 그냥 불법이 아니고 위헌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요, 이건 여러분 절대 빨갱이들의 논리가 아니에요. 지주 전호제가 있는 국가는 절대 산업화를 이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 내가 지주인데 편안하게 소장농들한테 소장주 뜯어먹고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합니까? 위험성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미 건물 한 3개를 물려받은 분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겁니까? 집에서 TV 볼 겁니까?
열애아홉은 다 눈빛으로 다 얘기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려면 땅을 뺏어야 돼요. 땅을. 그 자본주의를 위해서 농지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개혁 못한 나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산업화를 이룬 국가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49년 이뤄냈지만 안타깝지만 두 번째 과제.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국가의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제에 부역했다가 부귀영화를 누렸던 친일 사업가, 친일 악덕 경찰들, 친일 고위 공무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48년도에 만들었던 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죠. 그리고 이거는 법이란 게 알다시피 법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소급 적용한 소급 입법이죠. 그 전에 했던 일들 가지고 처벌하는 거니까. 다만 이건 이승만 정권의 반대와 깽판에 힘입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정재가 밀정으로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제 잡혀서 끌려간 거죠. 그렇지만은 갑자기 옷을 훌렁 벗고 1922년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 1916년 이게 무슨 건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열연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잘린 장면인데 이정재 씨가 1922년, 막 1932년, 1911년 이렇게 하면서 막 총박 맞은 자국들 보여주고 있을 때 저쪽에서 판사가 조용히 하세요. 무슨 친일파고 자랑입니까? 하니까 이정재가 뛰어가지고 판사가 검사 이걸 잡습니다. 멱살을. 너 이 새끼야! 친일 뭐 사업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와세대 대학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판검사하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면서 누가 친일파야? 네가 친일파야! 내가 새끼야 너 같은 놈 다 죽였어야 된다면서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한 복합적인 내용이죠. 즉 본인이 밀정한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밀정 출신이고. 다만 이 사람의 복합적인 심리가 이해되세요? 나는 실제로 민족을 위해서 몇십 년간 열심히 투쟁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일본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살기 위해서 밀정이 됐을 뿐이야. 그런 너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친일 사업으로 떼돈을 번 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일정한 민족의식 없이 와세대 대학 법대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판검사로 출세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친일파로 단죄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죠. 굉장히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전 더욱 막 공감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유튜브 같은 거로 좀 줄여놓은 것도 보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